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종합소득세 홈택스로 어떻게 신고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홈택스로 신고하기 전에 앞에 올린 동영상 보시고 오시고요. 그리고 홈택스 신고 화면과 관련된 이전 동영상에 대해서는 제가 우측 상단에 카드 넣어 드릴 테니까 그거 클릭하시고 해당 동영상으로 이동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 하나만으로 신고를 끝낼 수도 있지만 이 신고서 안에는 많은 논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나도 영상 보고 따라하면 되겠지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그 신고 유형 D에 해당되는 간편장부, 단일소득, 공동사업이 아닌 경우에 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뒤로 가시면 이런 화면이 보이는데요. 신고납부 종합소득세로 들어가면 이런 팝업이 뜨는데요. 이 팝업에 대해서는 제가 앞전 영상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취소하고 신고서 직접 선택으로 해서 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취소 버튼 누르시면은 자, 요런 화면이 보입니다. 첫 번째, 기본 정보 입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쉽습니다. 맨 처음 납세자 번호 가서 주민등록번호 넣고 조회하시면은 또 팝업이 하나 뜹니다. 이런 팝업이 뜨면 나의 소득 종류 찾기라고 해서 나오는데 여기서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에 체크되어 있고 맨 밑에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의 업종 코드와 수익 금액이 얼마인지 보고 확인을 하시고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요거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나오시면 또 동일한 화면이 보이죠. 여기서 전화번호 입력하시고요. 이메일 입력하시고 내국인 거주자 대한민국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기장 의무에는 간편장부 대상자 요거 입력을 하시고요. 장애인 여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장애인인지 아닌지 아니까는 장애인 대상자다 그러면 여에 체크를 하시고 아니면 부에 체크를 하세요. 요거 잘못 체크하면 나중에 추징 나옵니다. 그리고 신고 유형이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죠. 요거는 밑에 거 입력하면 여기에 나타나니까 밑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소득 종류 선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는 단일소득, 사업소득으로 가정을 했으니까 여기에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체크를 하시고 먼저 체크를 하시고 위에 선택 내용 수정을 클릭을 하십니다. 그러면 뒤로 가보시면 또 팝업이 뜨는데요. 이건 왜 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체크는 했습니다. 1번에 간편장부 대상자 넣으시면 되고요. 2번에 간편장부 넣으시면 되고요. 자, 3번 보시게 되면 귀하가 선택한 사업자 번호가 공동사업자가 아니고 비과세, 농어가 부업소득도 대상이 아니십니까? 둘 다 아니면 예 하시면 되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아니요 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답 내용 적용하기 요거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가보시면 사업소득 기본사항이라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 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 있음으로 하고 사업자 번호 넣고 조회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프리랜서다 이러면은 사업자 번호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자 번호 없음에 체크하시고요. 업종 코드 넣고 조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40번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이 체크되었나 보시고요. 그리고 기장 의무는 간편장부 대상자 그리고 신고 유형에 여기에 간편장부라고 선택을 하시고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등록을 하면 비로소 위에 아까 부분 그 비활성화된 부분 있죠? 신고 유형. 요걸 등록하시면 신고 유형의 간편장부라고 여기 등록이 되게 됩니다. 등록하시면 신고 유형과 사업장 명세의 상호 업종 코드 신고 유형이 다 등록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저장 후 다음 이동하시면 총수익 금액 및 필요경비 계산 명세서라고 있습니다. 요거에 관해서는 제가 동영상 따로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우선 장부상 수익금액이라고 해서 매출액, 기타 수익금액 합계가 나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신고도움 서비스의 수익금액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타 부분에는 그 조회된 금액 이외에 금액이 있는 경우에 여기 적어 넣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 요번에는 그 코로나 지원금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뭐 일자리 안정지원금 뭐 이런 거 국고보조금
성격을 지닌 거를 받았다 이러면 여기에 적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150만 원 있다라고 가정해서 집어 넣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매출 원가, 제조 비용, 필요 경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앞전 동영상 21년도 종합소득세 절세하기 제2탄 간편장부 작성하기 여기에 세세하게 올려놨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경비 다 채워 넣으시고 등록하기 누르시면 비로소 수익금액 합계와 필요 경비가 등록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수정할 게 있으면 여기 체크를 하시고 선택 내용 수정에 클릭을 하시면은 수정하시고 다시 등록을 하시면은 다 이렇게 바뀐 숫자로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수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 기부금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기부금을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0분에 1000만 원이라고 넣어져 있는데 요거 뒤에 가셔서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필요경비 어떤 게 인정받고 인정을 못 받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동영상 필요경비 인정 1, 2부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하게 하고 저장 후 이동 다음 하시면은 자,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라고 있는데 요거는 사실 세무조정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나오는 금액들인데 여러분들은 거의 해당 사항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수익금액에서 내가 누락된 게 있어서 여기 포함시켜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앞장에서 수익금액을 조정하시고요. 그리고 필요경비 자체도 여기서 빼는 것보다 앞에서 내가 이 경비는 넣을 게 아니다 싶으면 안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보이는 대로 등록하시면 그 위에 총 수익금액과 소득금액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저장 후 다음 이동하시면 사업소득 명세서 및 원천징수세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위에 보시면은 요거는 총 수익금액과 필요경비와 소득금액은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부동산 임대 소득 명세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 및 납세조합 징수 세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납세조합 같은 경우에는 그 매달 이렇게 조금씩 떼가지고 소득세 때 한꺼번에 내기가 이렇게 부담스러우니까는 조합을 이렇게 조직을 해가지고 세금 관리를 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요렇게 가입하신 분들은 요거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3.3% 프리랜서다 이러시는 분들은 밑에 보시면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 불러오기 있습니다. 여기 가셔서 보시고 불러오기 하면은 여기 등록은 바로 됩니다. 혹시 불러오기 원천징수 내역에 안 들어가 있는 분들은 그냥 손으로 치셔도 되고요. 그리고 다 불러오면 저장 후 다음 이동하시면 자, 뒤로 가보시면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2월 결손금 공제명세서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 일단 저희는 단일소득을 가정을 했기 때문에 결손금은 없다라고, 다른 소득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없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월 결손금은 뭐냐, 내가 사업을 하면서 올해는 플러스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익이 났을 수도 있지만 작년 이전 같은 경우에 19년도 18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손실이 난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020년도에 이득이 난 부분에서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느낌인데 만약에 단기 이전에 추계 신고를 했다, 내가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했다 그러면은 결손금이 나올 수 없을 뿐더러 결손금이 낮다 그래도 요거는 공제를 해줄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정상적으로 신고를 해서 최소 간편장부 이상으로 신고를 해서 결손금이 증명된 경우에만 여기 결손금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생각해 주시고요. 그러면 결손금은 어떻게 넣나, 밑에 2월 결손금 명세서에 소득구분에 우선 사업으로 관주를 하겠습니다. 소득급은에 사업소득 넣고요. 발생기간 몇 년도 나와 있습니다. 한 10년 전 이전 것까지 나와 있을 텐데 몇 년도에 발생했고 2월 결손금 발생액이 얼만데 기존까지 공제한 금액이 얼마고 올해는 얼마 받아 먹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요걸 넣고 등록을 하게 되면 밑에 이렇게 또 창이 뜨게 되고요. 그 금액을 올해 공제받을 금액을 위에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금액 여기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후 다음 이동하시게 되면 결손금 소득공제세액 환급 신청서라고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거의 해당 사항 없으시고 거의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결손금이 있어서 다시 이거를 세금을 다시 받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는 의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저장 후 다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게 되면은 이제 소득공제 명세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기본 공제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해가지고 넣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는 요거 등록하시고 밑에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공제자가 작년하고 똑같다 그러면 전년도 인적사항 공제 불러오기 해가지고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 공제 및 특별 공제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신고도움 서비스에 눈도장 찍어 놓은 게 이제 들어오죠. 어떤 걸 집어넣어야 되는지. 제가 홈택스를 열었을 때 그 국민연금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자동 입력이 되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한번 신고도움 서비스의 그 금액과 맞게 일치되나 한번 확인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활성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게 다 활성화가 돼가지고 사업소득과 무관한 그 공제사항도 다 열려져 있었는데 올해는 다행히 다 상관이 없다 싶으면 여기서 다 비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여러분들 입력하기 더 쉽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활성화된 부분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해당 사항은 없는 거니까 입력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기타 공제 및 특별 공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해당되는 게 11번 정도밖에 안 보이고요. 그다음 밑에 소득 공제라고 보이는데 여기도 여러분들 크게 해당될 거는 지금 19번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것만 거의 해당될 것 같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신고도움 서비스에 나오죠. 노란 우선 공제 조합이라고 여기 얼마 납부했다라는 금액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 만약에 200만 원 초과하시는 분들은 한번 옆에 공제 가능액이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한도기 때문에 이 한도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한도 초과하면 그 금액 빼고 입력을 하세요. 그리고 저장 후 이동을 합니다. 자, 뒤로 가보시면 이제 드디어 기부금 나왔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 다행히 만약에 한도가 초과 안 됐다 그러면은 그냥 등록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한도 초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거 조금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는 한번 보시고 만약에 한도 초과가 많이 됐다 그래서 나는 내년까지 2월로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건 약간 의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도 맨 처음에 보시게 되면은 1번 여기 공제 구분에 그 필요 경비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사업소득자이기 때문에 필요 경비로 기부금을 인정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요거 먼저 옆에 체크 하시고요. 그리고 2번에 선택 내용 입력 및 수정으로 가십니다. 클릭하시면 밑에 3번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4번 등록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밑에 이제 이 부분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내가 정치자금 기부금이 있다 하시는 분들도 여기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뒤에 세액공제란에 거기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에 입력을 정치자금 기부금을 입력을 안 한 경우에는 거기 활성화가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정치자금 있으신 분들도 여기 꼭 입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뒤로 가셔서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메시지가 뜰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안 뜬다라면은 기부금이 한도 내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등록만 해주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이 메시지가 뜨는 경우에는 기부금을 한도를 초과했다라는 메시지거든요. 뭐 쉽게 얘기를 드리면은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부금은 878만 2천 원인데 네가 지금 필요 경비로 넣는 거는 1,000만 원이다. 나머지 금액을 빼라 이 말이거든요. 여기에 기부 유형 보시면은 기부금 영수증에 보면 요거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고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부 연도는 2020년도 그리고 기부금 합계액은 1,000만 원 그리고 공제 대상 기부금 금액 1,000만 원 이렇게 요거는 다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해당 연도 필요 경비에 여기 얼마 넣느냐 아까 한도 금액 뜬 거 있잖아요. 878만 2천 원 요걸 여기에 집어넣으면은 밑에 공제받지 못한 2월 금액이라고 해서 요거는 자동 계산되어 나옵니다. 나머지 금액이죠. 자, 이거를 등록하게 되면 밑에 이렇게 줄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스크롤 하셔서 밑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보이는데요. 여기 확인을 하시고 입력 완료 여기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부금 한도 초과 메시지 안 떴다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앞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기부금 한도 초과가 떠서 이렇게 조정을 하신 분들은 다시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 이 메뉴 가셔서 20번에 기부금 한도 초과액에
1,000만 원에서 한도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여기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필요경비 그만큼 뺀다라는 얘기고 소득 금액 요만큼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등록하기 하셔서 다음 메뉴를 다 저장 후 이동하셔가지고 그렇게 다시 한번 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안 뜨신 분은 그냥 앞으로 계속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기부금은 이제 조정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뒤로 가보시면 이제 세액 감면 신청서라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거는 저 앞에 3개 중소기업 세액 특별 감면이랑 창업 중소기업 감면이라고 있는데 이게 감면 부분이 여기에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길고요. 그렇다고 이거를 설명 안 하고 넘어가기에는 혜택이 너무 큰 부분이라 가지고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인데, 그렇다고 이걸 대충 설명하기에는 감면 잘못했다가 나중에 추징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 감면이 이펙트가 큰 만큼 까다롭습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거를 좀 받아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좀 의뢰를 하시고요. 제가 시간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이것도 설명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뒤에는 세액공제 신청서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거의 해당 사항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냥 전자신고 세액공제 요거 2만원 잘 들어왔는지 요것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뒤로 가시면 세액감면 공제준비금 명세서라고 있습니다. 여기 세액감면 명세서는 여러분들 거의 해당 사항 없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뒤로 가셔서 세액공제 명세서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비활성화된 부분은 해당 사항 없으시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자녀세액공제랑 여기 연금 계좌 세액공제 그리고 정치자금 세액공제 요것만 여러분들이 해당 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표준세액공제는 요거는 알아서 계산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자녀세액공제나 출산 입양 같은 경우에는 도움말 보셔가지고 해당 사항 있는지 보시고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금계좌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신고도움 서비스 확인해가지고 해당 사항 있으시면 여기 자동계산 눌러서 불러오게 해가지고 딱 자동계산하고 입력을 딱 하니까는 여기 딱 돼서 나오니까 별로 크게 신경 쓰실 거는 없고, 있다 그러면 여기 자동계산 들어가셔서 이렇게 불러오기 해가지고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치자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기부금 명세서에서 정치자금 입력해야 여기 10만원이 딸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거 정치자금 있으신 분들은 거기 가서 한번 다시 넣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거기 입력이 안 됐으면 여기 비활성화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조세 특례 제한법상 세액공제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여러분들 다 해당 사항 없는 걸로 보이고요. 2만원만 잘 왔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금 명세서라고 있는데 요거는 해당 사항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등록하기 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가산세 명세서라고 있는데 요거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가산세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만약에 해당된다라면 알아보시고 계산하셔서 여기 직접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그냥 저장 후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납부 명세서라는 게 있는데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번호가 있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 있는지 없는지 요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3.3% 매번 원천 징수하죠. 그 금액이 사업소득에 여기 잘 딸려왔는지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신고도움 서비스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 후 다음 이동하시고요. 뒤로 가시면 세액의 계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뭐 추가적으로 입력하거나 이럴 부분은 아니고 이때까지 내가 입력한 거에 대한 계산 내역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33번에 납부할 총 세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5월 31일 내지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될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가셔서 이에 동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체크하시고 신고서 작성 완료 여기 클릭을 하시게 되면 신고서 내용 요약이라고 나오는데 요거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뜻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예 동의합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신고서 제출하게 하시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신고가 더 남았습니다. 지방인에는 지방소득세라고 있는데 요거를 신고를 한번 더 해주셔야 되는데
스텝 2 신고 내역 가시면은 요게 뭐 접수증, 납부서 뭐 이렇게 출력하고 볼 수 있는 란이 있고요. 요거는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맨 끝에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시면은 각자에 해당되는 사이트로 가서 신고를 하면 되니까 요거는 제가 올해는 따로 찍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2020년 5월 개인 지방소득세 요 동영상 참고하시면 바로 되니까 요거는 쉽습니다. 여러분들 가서 참고하셔가지고 신고하시면 되고요. 작년에 어떤 질문이 담겼는데 자기는 지방소득세 다 신고했는데 그래도 여기에 빨간 버튼이 뜬다라고 질문이 달렸습니다. 예, 정상적입니다. 여기 가셔서 접수가 지방소득세 접수증이 출력이 되고 접수가 완료됐으면은 그게 신고가 된 거고요. 여전히 여기는 빨간 버튼으로 뜹니다. 오늘은 이렇게 종합소득세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무쪼록 잘 되셨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나 안 되시는 분들 있으면 될 수 있으면 빨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도 수익 금액이 복식 의무자가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빨리 기장 사무실 찾아서 맡기시고요. 준비 안 하시면 내년 이맘때쯤 가서 세금 폭탄을 맞든지 아니면 수수료 폭탄을 맞든지 하니까 꼭 연락 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